오늘 영상은 말이 느린 5살 세윤이가 1살 아랫반으로 1년간 다녔던 후기예요. 영상 순서는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9살, 5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박엄마 박혜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탭을 통해 설문을 먼저 진행했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설문 결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1살 아랫반 변경 후 변하더라고요. 그 부분부터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유급이란 단어가 나올 텐데요. 유급의 뜻은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해당 학년으로 지내는 거예요. 세윤이가 5살 반으로 다녀야 하는데 5살 반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4살 반으로 다닌 거기 때문에 유급이란 단어도 쓰이니까요.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윤이는 5살인데요. 4살 반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내년 2월까지 다닐 거고요. 1년 전, 그러니까 또래반에서 지낼 때 세윤이의 어린이집에서의 대표적인 모습을 2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말은 알아듣는데 표현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늘 자신감이 없고 주눅든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주로 혼자 놀았어요. 친구들은 말이 안 통하는 세윤이보단 말이 통하는 친구들과 노는 경향이 높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윤이도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껴서 주로 혼자 노는 거라고 언어센터 첫 상담 시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2가지가 또래반에서의 세윤이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럼 이번엔 1살 아랫반으로 다닌 후 아이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세윤이가 유급한 4살 반엔 말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제 막 말이 트이기 시작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세윤이도 그 무렵 말이 막 트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 아이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거라고 믿으면서 지켜보았어요. 유급하고 초반엔 변화가 바로 보이진 않았어요. 반년 동안 아이는 서서히 변했고 반년 후엔 초반의 모습과는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1살 아랫반으로 다니면서 아이의 변화에 대해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지금 세윤이는 4살 반 동생들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친구라는 호칭을 쓰겠습니다. 친구들과 너무 잘 어울려서 놀아요. 거기다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다가가고요. 싫으면 싫다, 미안하면 미안하다, 기분이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런 감정도 친구들에게 표현하면서 놀더라고요. 급기야 요즘엔 친구 집에 놀러가자 어찌나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요. 표정도 밝아졌고 장난도 잘 쳐요. 선생님에게도 애교도 많이 피우더라고요. 급기야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친구, 형, 누나, 동생에게도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놀아요. 놀 때도 할 말 다 하면서 놀더라고요. 특히 놀이터에서 또래와 놀 때 보면요, 밀리지 않고 기죽지 않고 잘 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젠 또래반으로 올라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어센터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도 이젠 또래반으로 올라갈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 세윤이는 4살인데도 10단어도 말하지 못했고 주로 외계어로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주로 혼자 놀았죠. 그런 상황에서 2021년 11월에 언어센터에서 첫 상담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때 뒤통수를 세게 맞는 듯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주로 혼자 노는 이유가 말이 트인 친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세윤이가 본능적으로 혼자 노는 경향이 높았을 거라는 부분에서였죠. 전 사실 혼자 노는 게 아이 성격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가 워낙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은 아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여기 위에 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위에 링크로 가셔서 보시길 바래요. 3분 26초 지점부터 보시면 돼요. 세윤이는 어린이집에서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요. 어디 나서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흠
칫칫 놀라면서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러던 중 중간에 한두어 번 친구를 때린 사건도 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더라고요. 언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말보다 힘이 앞서게 되고 결국 공격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언어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게 2021년 11월이에요. 언어 치료 3개월 차, 그러니까 2022년 2월쯤 되니까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었냐고요? 4살이던 세윤이가 5살이 되는데 5살 아이들은 말을 더 잘할 텐데 애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5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더 주눅든 채 지내진 않을까?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닐까? 언어치료 3개월 차의 세윤이는 언어 상태가 좋아지긴 했어요. 한 단어 아니면 외계어로 말하던 아이가 두 어절로 말하는 횟수가 늘어났거든요. 그치만 5살 또래보다 여전히 1년 반 정도 차이가 났죠. 아이들 발달 1년 반 차이면 그 갭이 어마어마한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저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그때 지인이 1살 아랫반으로 다니면 어떻겠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아랫반 애들과 다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듣고 솔깃하더라고요. 근데 망설여졌어요. 5살 세윤이가 4살 반 아이들과 지내는 게 맞을까?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제 주위에는 어린이집에서 유급해서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더 머뭇거려지더라고요. 신랑과 의논했죠. 그때 신랑이 말하더라고요. 부모 참여 수업 때 나 좀 놀랬어. 선생님이 앞에서 계란을 들고 이건 뭘까요? 아는 친구? 물어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가 하겠다고 손들고 난리 났는데 태윤이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손가락 장난만 치더라고. 그때 마음이 좀 안 좋더라. 비슷한 여러 상황들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축된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주는 게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3월 태윤이의 언어 수준은 4살 아이들과는 비슷할 테니까 4살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어린이집에서 위축되고 주눅든 채 지내던 아이 모습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죠. 언어센터 선생님께 유급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언어센터 선생님도 세윤이에겐 유급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선생님이 언어와 인지 발달이 많이 늦은 아이가 있으면 1살 아랫반으로 다니는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거부 반응을 보여서 제게도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응원해 주셨어요. 내년 세윤이는 6살이 되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을 마무리하고 유치원에 가서 또래와 지내게 됩니다. 사실 걱정이 되긴 해요. 세윤이가 말이 트이긴 했지만 또래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느린 부분이 있거든요. 소근육, 대근육 발달도 또래보다 미숙하기 때문에 유치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과 1:1 상담도 했는데요. 유치원 선생님은 소근육, 대근육 발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근육, 대근육 발달이 부족한 건 담임 선생님이 더 신경 써서 케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도움을 주신다고 해도 세윤이는 또래 관계에서 주눅드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치만 이제는 또래와 발달이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치이더라도 또래와 어울리면서 친구들에게서 보고 배울 부분은 습득할 수 있도록 푸시해 주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이 막 트였고 뭐든 알려주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이 시기를 또래의 발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보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2023년은 세윤이에겐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이 2022년 11월인데요. 내년 2월까지 또래와 지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근육 발달에 포커스를 맞춰서 센터에서는 놀이치료를 하고 있고요. 저 역시 센터에서 배운 부분을 부지런히 실천하고 있고 거기다 저 나름대로 이 정보 저 정보 이 책 저 책 공부하며 시도하고 있어요.
유의사항은 아이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1살 아랫반으로 다니게 되면 원래 친구들 무리에서 자기만 쏙 빠져서 동생 반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동생으로 대하던 애들과 친구로 지내게 되는 부분, 1살 어린 동생들과 친구로 지내다가 다시 또래반으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아무래도 아이가 혼란스럽겠죠. 이런 부분이 유의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받쳐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1살 아랫반으로 다녀야 할 시기에는 저희가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지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래반으로 올라가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소장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또래반으로 올라간다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관계 형성을 하는 게 세윤이에겐 좋아요. 저희 아이도 아이지만 어린이집 친구들도 세윤이와의 관계로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린이집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관계를 형성하기로 결정했어요. 내년 3월이면 세윤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또래와 지내게 됩니다. 아이가 잘 적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적응 기간이 한 달일 거라 보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저도 집중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유치원에 입학해서 적응하면 7살까지 다니게 되기 때문에 한 달이란 적응 기간을 잘 보내는 게 저희에겐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적응만 하면 나머지 기간은 아이에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1살 아랫반으로 다니면서 느낀 점은 정말 잘했다 입니다. 만약 또래반에서 계속 지냈다면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고 쾌활한 지금의 세윤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1살 아랫반으로 한 달 다닐 무렵까진 저의 선택에 확신이 서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무렵 말이 늦은 아이, 속이 타는 부모란 책에서 딱 저의 상황과 일치하는 글귀를 접하게 돼요. 언어 발달이 조금 더딘 아이의 경우 반드시 또래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에는 차이가 있으니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아이가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면 어린이집에 1살 어린 반으로 재편성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언어 수준이 비슷한 집단에서 어울려 놀고 교감하며 스트레스 없이 언어를 습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됩니다. 언어 치료를 병행하면 약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또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언어 능력이 상승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또래반에 들어가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저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고 딱 저 글귀처럼 저희 상황은 흘러가고 있네요. 아이를 1살 아랫반으로 다니게 하는 것이 부모에겐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주위에 유급하는 애들도 많지 않고 주위 시선 또한 신경이 쓰이기 때문이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치만 아이를 위해 용기를 내봐도 좋겠어요. 부모는 선택을 하는 입장이고 제가 선택한 상황을 적응하고 헤쳐가야 하는 건 결국 아이 몫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랫반으로 적응하는 초반 한 달 동안은 어린이집 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어린이집 시간을 차차 늘려갔어요. 초반엔 등원하고 1시간 후에 하원하고 2시간 후에 하원하고 점심 먹고 하원하고 낮잠 자고 하원하고 말이에요. 또한 등원 전엔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 해서 30분씩 놀고 등원시켰어요. 그럼 확실히 기분 좋게 어린이집에 들어가더라고요. 하원 후엔 어린이집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항상 놀이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보내니까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해 주더라고요. 여기까지 1년 동안 1살 아랫반으로 다닌 경험을 말씀을 드렸어요. 1살 아랫반으로 다니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어린이집 원장님과도 상담해 보시고요. 만약 언어센터를 다니고 계시다면 담당 선생님과도 의논하면서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 또한 1살 아랫반으로 다니는 것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느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오늘도 우리 힘내봅시다.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실 거죠?